네,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에 있는 이배당의 주식 방송입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주식 방송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주식 방송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해가지고 투자 노트를 매달 공개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이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원금도 오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돈도 잘 버시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저랑 다르더라고요.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고 싶다 해서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이 이런 저 같은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성공을 했죠. 좀 성공을 하고 돈을 번 적도 있는데 그 뒤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말 신중해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사고 최신 정보다 해서 얻어서 막 해도 투자를 해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사는 족족 떨어지고 팔고 좀 있으면은 바로 올라가고 또 원금도 회복해서 또 잘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저도 주식 한때 좀 접었습니다만은 또 주식을 해서 좀 투자금을 얻고 제가 가장 주식을 하는 큰 목적은 이제 나중에 이제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한 그리고 이제 아주 정기적인 정기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하는 수단으로서 다시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 실력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예,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됐던 거는 잠깐 PPT로 그냥 간단하게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예, 저 이제 제 닉네임으로 이배당의 주식 방송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배당 투자. 제가 아무리 주식 투자를 해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나름대로 선택을 한 게 이제 배당 중심의 투자를 하자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현금 흐름과 캐시플로우하고 이제 소득, 인컴을 얻기 위한 투자를 장기 투자로 결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게 리치가 아닐까, 부동산 간접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을 공개를 함으로써 저도 이제 주식 투자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을 잡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예, 참 데이 트레이닝도 좀 하다가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실패도 경험했고 참 이 마음을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멘토를 선택을 해서 멘토 분이 매일매일 좋은 말씀을 저기 또 주십니다. 그런 멘토의 말씀도 우리가 또 보험으로써 마음이 안정을 얻고 어떻게 하면 정말 안정적인 또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은 못하겠죠. 시간이 나는 대로. 그리고 초보예요. 정말 용어도 잘 모르고 제가 이걸 시작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도사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엄청 혼내더라고요. 주식 고수들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 시작하면 정말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욕을 엄청 먹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배우고 이제 컴퓨터 잘 못하고 이런 거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꾸며가지고 겨우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식 배당 투자에 대해서 이제 왜 선택을 하게 됐는지 쉽게 말해서 이제 배당주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돋보이는 모습을 제가 이제 많이 보게 됐어요. 물론 대세 하락장이나 같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 분명히 경제나 주식이나 이제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이제 믿음을 갖고
이게 없으면 사실은 어떤 것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또 주식 투자를 하지만은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한 적도 있어요. 뭐 제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이브닝 저녁이나 뭐 나이트 근무를 할 때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지 않더라고요. 결과가 또 오히려 실시간을 안 하고 놔뒀으면 다 그냥 회복되고 더 잘 나가는 것 더 많았을 텐데, 좀 떨어지면 팔고 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결국은 그 뭐죠? 수수료만 엄청나게 냈습니다. 수수료 엄청나게 내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 없지만, 나름대로 경험해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주식 배당 투자를 하자. 배당 투자죠, 배당 투자. 뭐 그리고 담배 회사는 담배 회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배당을 오래 한 회사잖아요. 주식 하신 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믿습니다. 담배 회사는 다 과부하, 고아를 위한 주식이다. 그리고 에너지 주식도 여기에 사실상 들어가죠. 이 말은 이제 뭐 17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수익률 2,700%를 올린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가 한 말이다. 이런 말들은 이제 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럼 과부와 고아를 위한 주식이란 말이 뭘까? 이제 아무래도 남편 없이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들어오는 어떤 월급같이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경우도 부모가 없으니까 이제 아주 안정적인 어떤 수입을 원하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장시간 동안 또 안정적인 기업, 이런 기업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주식 뭐 기업들 항상 변해오고 있고, 뭐 정말 20년 30년 지나면 1등 2등 순위는 늘 바뀌고 있고, 배당 성향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좋아오는 기업들, 그리고 배당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또 복리 효과가 있죠. 또 배당을 받아서 그 주식으로 또 주식을 그 같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회사들 주식을 계속 사게 돼서 이런 배당의 금액이 늘어나고 또 원금이 늘어나게 되니까 복리의 마법, 이게 장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안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이제 그쵸. 제가 선택한 거는 이제 리츠입니다. 리츠는 Real Estimate Investment Trust라고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네, 이런 리츠 같은 회사들이 이제 돈을 버는 방법과 이제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이 이제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제 뛰어들거나 뭐 오피스나 상가, 아파트, 아니면 뭐 비즈니스 에어리어에 이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그 렌트를 주고 그 수입을 만들어서, 캐나다 다른 뭐 미국도 비슷할 거라고 믿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수익금의 90%를 이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예, 투자자는 뭐 당연히 주식을 발행해서 모으게 되고요. 그것도 그 주식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요. 이런 것의 목적은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노후자금이라 썼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비근로 소득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뭐 배당금을 모아서 배당금으로 살 수 있는 이제 화려한 백수가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쉽지는 않죠. 일단은 지금부터 차분히 모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저 스스로도 공개함으로써 이제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신중하게 할 수 있고, 또 뭐 기회 된다면 여러 가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저도 계속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주식을 또 모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월급하고 비근로소도 사실 방송을 하고 있는 지금도 뭐 좀 이따가 빨리 자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비근로 소득이 월급을 넘어설 때까지, 그리고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모으는 게 일단은 목표로 잡고 있고요. 일단은 캐나다 돈으로 일단은 뭐 3,000불을 10년 내에 할 수 있을까, 15년 내에 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일단 잡고 있어요. 목표가 뭐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로열티 같은 거, 인세, 주식 배당, 부동산 임대업, 연금,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로열티나 인세 뭐 이런 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연금은 뭐 계속 월급에서 나해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나이가 되면 받을 수 있겠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목돈이 필요한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 뭐 나중에 또 잘 돼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게 되면은 뭐 제 꿈이 이제 뭐 부동산 임대업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주식 배당을 통한 재투자, 그리고 이제 배당금을 통한 어떤 자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거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리치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국이랑은 많이 다르게 이제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게 보는 뭐 HDS 시스템 같은 게 사실 없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실시간으로 중계도 안 됩니다. 사실 15분 정도가 늦더라고요. 그나마 뭐 야후나 구글 파이낸스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주식들은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요. 그것도 좀 시차가 있긴 한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15분이 늦습니다. 15분이면 사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려면 일일이 실시간 현재 금액을 눌러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투자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많이 하더라고요. 다 깨지고 있죠. 돈 벌었던 사람 못 봤어요, 진짜. 방송에 나서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송으로 어떻게 이제 또렷하게 보이는지는 제가 지금 뭐 몇 번 확인하긴 했는데 볼 거라 믿고, 네, 여기 PRV, UN이 붙으면 대개는 이제 다는 아닌데 되게 리치라는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 주식이에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리츠 주식을 모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배당이 어느 정도 좀 괜찮다, 배당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준다라는 주식을 이제 제가 이제 모으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1년 배당률이 이제 3%나 4% 정도 되면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작은 주식들인데 처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PRV, UN, 이게 이제 프로 리얼 에스티메이트 인베스트먼트 회사인데, 이 마켓 캡이 겨우 이제 123 밀리언 달러예요. 굉장히 작죠. 이 정도면 굉장히 정말 굉장히 작은 회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TNT UN인데, 이 회사는 True North 인베스트먼트 회사일 거예요. 이름이 정확한 뭐 이름을 기억에 지금 봐야 알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265 밀리언 달러, 이것도 굉장히 작은 회사죠. 세 번째 거도 슬레이트 오피스 리츠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465 밀리언 달러, 이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 사실은 작은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리턴, 그 리일드율이, 그러니까 그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현재는 9%가 넘거든요. 리스크가 크니까 이제 또 작은 회사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크니까 리턴이 충분하죠. 이 정도 9%면 너무너무 높은 거죠, 사실은. 하지만은 일단은 리츠라는 그 회사들이 하는 부동산 임대업이잖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 이게 막 복잡하고 뭐 하이 테크놀로지를 요구하거나 뭐 엄청난 뭐 혁신적인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 위험률이 낮지 않을까. 그 외에도 지금 다른 리츠도 이거 볼드워크, 뭐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죠. 여러 가지 리츠가 이제 하나하나씩 회사를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하나씩 한번 소개를 또 하고,
저도 뭐 또 유명한 어떤 거를 살지 실시간으로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주식을 조금씩 배당금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뭐 50불, 뭐 60불, 뭐 많으면 이제 뭐 100 달러 정도 이제 매달 두 번 정도, 저희는 이제 월급을 두 번 2주마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50, 60, 뭐 or 100 달러 정도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꾸준하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자, 펀더멘탈로 가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구글 통해서 했었었는데, 구글이 이제 이제 파이낸스 서비스를 이제 뭐 곧 끊겠다, 며칠 내로 끊겠다고 이제 계속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구글이 사실은 더 보기가 편하긴 한데, 자, 요번 최근 얼마 전에 야후 파이낸스로 옮겨왔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는 자기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이런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몇 개 샀는지만 느낌하면 돼요. 지금 현재 금액이 나오는데, 이런 금액은 이제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대로 몇 줄 샀는지도 그대로 며칠 샀는지 옮겨서, 실제로 이 금액은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지금 캐나다 달러로 55,973 달러 정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26불 정도가 떨어지고, 현재 뭐 이익 금액은 159불 정도 아주 미세한 이익을 얻고 있는 중인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지금 주가가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뚫냐 마냐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갈 텐데 걱정이 돼요.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대세 하락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넘어왔네요. 자, 이 멘토의 말씀을 듣고 저도 힘을 내서 할 수 있다고 이제 믿고 투자를 하게 됐어요. 제 멘토께서 또 주신 말씀이, 실천은 하기만 하면 효과가 있다. 실천해야 되겠다. 실천은 능력이다. 실천하면 금방 된다. 실천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정말 좀 빨리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공한 자는 다 위대한 실천을 한 자다.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10,000명이 있어도 실천자 하나만 못하다. 실천자는 그날 문제를 해결한다. 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대세 하락장이 되더라도 일단은 배당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제 계획은 이렇게 뭐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볼드웍이라는 회사예요.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알 겁니다. 이게 미국 주식에도 증시에도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증시 상장이 돼 있으면 캐나다랑 동시 투자가 가능을 하니까, 볼드웍 리얼 에스티메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인데, 이게 뭐 캐나다든 뭐 캘거리도 그렇고 뭐 전국에 있는 뭐 아파트먼트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지금 캐나다 경기가 떨어지고, 이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알버타주에 굉장히 자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버타주가 지난 한 2년 동안 굉장히 경제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공식률도 높아졌고, 요번에 지금 실적 발표하는데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6%, 오늘만 6.41%가 떨어졌는데, 실제로 본 손해는 2.65불입니다. 뭐 3,000원도 손해를 안 봤어요. 굉장히 주식을 적게 2주밖에 안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여전히 꾸준히 이제 이런 주식들 배당금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굉장히 사업이 단순하니까, 예. 그리고 뭐 경기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나 이런데 뭐 언제나 사람은 많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주식들을 좀 사 모으자 생각을 하고 주식 방송도 하고, 저도 이제 공개를 하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 캐나다 보니까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요, 사실. 자,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리턴이 얼마나 되는지, 그 yiel드가 그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PRV, Pro Real Estimate Investment 같은 회사는 지금 yield가 이제 9.25%예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TNT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도 지금 9.18% 굉장히 높죠. 또 밑에 있는 또 이건 슬레이트 오피스 같은 경우는 9.15%. 이 굉장히 작은 회사고 사실 리스크가 높긴 하지만은 뭐 이 기업 중에 하나가 망하더라도 제가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제 입장에서 나름대로 큰 돈을 투자를 했지만 이 중에 하나 무너져도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계속 사 모으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도 나머지 기업들 뭐 5%, 7%, 6%, 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주식 2개 이제 사 모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10% 넘어가는데 10%는 이건 아닌데 이 앞에 있는 거죠. 7.62% 지금 요거는 코러스 엔터테인먼트라고 방송 그 인터넷 자회사 이제 방송회사인데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방송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대개 뭐 넷플릭스나 인터넷을 많이 보거든요. 이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드가 지금 배당이 굉장히 높아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식은 아직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건 아니니까 뭐 크게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쇼 인터넷 케이블 회사 쇼 케이블 회사 자회사예요. 모 회사가 좀 아무래도 통신 회사들은 좀 빵빵하니까 망하지는 좀 않지 않을까. 그 외에도 재밌는 주식은 이제 뭐 캐나다 사시는 분들은 많이 또 알겠습니다만 이제 라저스 슈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주식을 10주를 구매를 했습니다. 리턴율을 보니까 지금 뭐 3.96%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주식에서 1년에 한 3불 정도 정도 리턴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2.5kg짜리 조그만 그 설탕이 슈거 회사예요. 슈거 회사. 설탕 회사인데 3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저는 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이 회사에서 한 1년에 한 번쯤은 이 회사 공짜로 그냥 저기 뭐야 설탕 한 봉지씩 준다. 하니까 뭐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거죠 이거 RSITO라고 돼 있죠. 한 10주 정도만 더 사면 60불 정도죠. 그러면 1년에 두 봉지씩 받으면 1년은 설탕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60불을 투자해 놓는 거죠. 이 회사도 굉장히 단순한 회사입니다. 설탕은 많이 먹잖아요, 사실. 요즘에 참 한국도 설탕 넣는 요리 유행하고 설탕은 늘 넣기 때문에 저도 이 회사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사고는 사게 됐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저기 제가 첫 방송이라 저도 뭐 막 두서없이 지금 하고 있어요. 뭐 하면서 좀 더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Pro Real Estimate Investment Trust예요. 이제 뭐 그 주식 주가 표시는 PRV UN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여기에 이제 끝에가 V가 붙으면 마켓 캡이 이제 아주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제 벤처 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벤처 쪽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고 한국으로 치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있잖아요. 코스닥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주식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디비든 일드가 이제 9.59%가 되네. 이게 이게 시시각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시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9%가 넘는 굉장히 높은 디비든율을 준다.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작은 회사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볼륨도 회사 주식 거래량도 10만 주가 겨우 넘어요. 마켓 캡도 뭐 113밀리언 달러, 굉장히 작은 회사죠. 네. 자, 이런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회사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은 회사다 보니까 뭐 자기네가 좋은 기업이라는 걸 이제 자랑을 해야죠. 이런 상가 건물을 갖고 있고, 뭐 주로 소비 그리고 샤퍼스 드럭 마트가 이제 이런 테넌트로 이제 존재하는 회사예요. 이런 데는 이제 퀘벡에 있는 그런 드럭 마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CIBC 은행에도 이제 뭐 테넌트 주고 있고요. 어떤 테넌트 어떤 위치에 있는지, 위치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테넌트를 갖고 있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는 뭐 특이하게 자기네가 어떤 테넌트를 갖고 어떤 빌딩을 갖고 있는지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작은 회사라는 얘기죠. 큰 회사는 이렇게 못하면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갈게요. 포트폴리오로 가서 보면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부동산들이 주로 있는 곳인데, 보니까 뉴 브론즈윅에 주로 있네요. 그죠? 뭐 잘 사는 주는 아닙니다. 거기에 33% 갖고 있고, 퀘벡 25%, 노바스코샤 19%, 온타리오 18%. 온타리오 괜찮죠? 알버타주는 3.5%. 이러다 보니까 이 주는 제가 지금 알버타주에 살고 있는데, 알버타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버타주의 경기 영향을 많이 안 받았어요. 근데 이런 주식도 만약에 뭐 퀘벡이나 동부 쪽이 경기가 하락한다, 그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리츠를 사더라도 동부 그리고 서부 적절하게 섞으려고 그러는데, BC주를 중심으로 하는 리츠는 참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찾다 보면 더 뭐 좋은 게 나올겨는 알려주고 이제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지도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자산들이, 부동산들이 어디 위치에, 여기 거의 동부에 완전히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더스트리얼에 43%, 리테일에 34%, 커머셜 믹스드 15%, 오피스는 6.2%. 이러다 보면 인더스트리얼 굉장히 많네요. 이런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또 이 회사에서 또 보여주고 있는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간단하게 설명한 말들이에요. 위에는 이제 파이낸셜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잘 읽을 줄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자산들이 뭐 2015년, 2016, 2017년 뭐 이게 이제 다 이것만 다 믿을 수는 없겠죠. 이건 자기네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테니까. 자산의 프로퍼티 넘버 수가 32, 39, 하나 팔았나 봐요. 하나 넘어갔고, 자산 수가 이제 증가하다가 올해 조금 줄었고, 아큐펀시 레, 이게 이제 그 얼마나 테넌트들이 꽉 차 있는가 봤을 때 95%, 95.9, 94점 좀 떨어졌다가 94%. 이게 경기에 좀 영향을 받는 거죠. 94%면 그래도 굉장히 뭐 나름대로 훌륭한 아큐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회사의 테넌트들을 봤을 때 소비가 14.6%, 괜찮죠. 소비 정도면, 소비가 오히려 믿을만한 게 뭐냐면 이 동네 단위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 않고, 저도 소비는 비싸서 좀 웬만하면 이용 안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슈퍼스토어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소비를 가게 돼요. 왜냐면은 슈퍼스토어 가려면 좀 멀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 우유 사고 뭐 사고 뭐 두부 하나 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사러 막 슈퍼스토어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귀찮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는 소비를 가게 돼요. 거기 가면 또 많이 또 장을 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샤퍼 드럭 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저기서 랩로가 소유하고 있는데, 랩로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스토어도 소유하고 있고 뭐 굉장히 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레이팅도 뭐 BBB 회사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3등이라고 해봤자 5.2%밖에 안 되는데, Government of Canada 신용 등급이 뭐
트리플 A 떴네요. 그죠? 트리플 A. 나머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CIBC도 있고 베스트 바이 그리고 뭐 제록스 하이드로 퀘벡 이건 사실은 이제 그 주정부 자회사잖아요. 이런 것도 믿을만 하죠. 이런 것도 3.6%. 오히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규모가 작지만 좀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느낀 게 어떤 큰 회사가 뭐 소비즈 빼고는 큰 회사가 엄청난 비율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중에서 하나 빠지면 이 회사 입장에서 엄청나게 그 아큐펀시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회사들이 오히려 많다 보니까 자산 뭐 크게 아큐펀시가 흔들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작은 회사니까 관리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퀘스트레이드 이 대부분 이거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TD뱅크나 뭐 이렇게 워터하우스 같은 이용하면 수수료가 뭐 한 번 거래할 때마다 20불씩, 29불씩 그 규모랑 상관없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작게 해놓으면 이제 4.99, 5불 정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다른 점은 그런 뭐 워터하우스, 메이저뱅크를 이용하게 되면은 주식을 엄청나게 사도 그 수수료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많이 살 때는 좀 많이 내도 적게 사 저처럼 뭐 조금 정도 살 때는 뭐 5불씩 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수수료 2불씩, 20불씩 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퀘스트레이드를 사용하게 됐고요. 대신에 이제 플랫폼이 한국에서 비하면은 너무나 후지죠. 실시간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정보 자체가 15분 여기 보이죠? 15 minutes 써있죠? 이게 보면 이게 딱 눌러보면은 제가 눌러야지 그 실시간 가격 정보가 나오게 돼요.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이거 뭐 데이 트레이딩 하려면은 미국 주식 파이낸스 띄우고 구글 파이낸스 띄우고 이거 차트 보면서 클릭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따져가면서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거 잘 몰라서 실수도 많이 했죠. 사실 저도 어쨌든 뭐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야후 파이낸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 서머리로 가야 되냐? 서머리로 가면은 오늘 주식 투자 오늘 시황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오른 종목들도 있죠. 조금 아주 정말 찔끔씩 올랐습니다. 반면에 오늘 떨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볼드워커 같은 경우는 6.41%, 뭐 그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마이 홀딩으로 보겠습니다. 마이 홀딩에 가면은 지금 오늘 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게 좀 다르게 나오네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는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펼쳐봐야 되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전체 쉐어수 그리고 얼마에 샀는지 코스트 베이스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뭐 토탈 게인은 얼마인지 지금 토탈 게인이 뭐 어느 정도 아닌데 이게 수수료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계속 팔 수는 없고요. 오늘 심하게 떨어진 뭐 이 볼드 워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떨어지지만 토탈 게인 같은 경우는 지금 1.8불이에요. 예, 뭐 만약에 뭐 주식 가진 수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좋은 배당금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퀘스트레이드 플랫폼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이제 나중에는 퀘스트레이드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파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수익을 얻었던 것들 과반 뭐 반은 지금 이익을 얻고 있고 반 정도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은 지금 손해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고개 손 기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이제 헬스케어 주식 같은 경우인데 오히려 지금 유망할 거라고 제가 헬스케어 쪽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샀습니다만 지금 뭐 판판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헬스케어 주식 중에서도 이제
이익을 보는 것도 있어요.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고요. 자, 처음이다 보니까 뭐 두서없이 시간이 지나도 좀 두서없이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가 방송을 제가 하고요. 그러면은 네, 시간이 되는 대로 다시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